안녕하십니까. 제보자 X입니다. 제보공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가와 관련된 자료들을 밤새 뒤져보다가 깜짝 놀랄 내용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와 MBC 장인수 기자에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윤석열 총장의 처 김건희 씨 외에 장모 최은순 씨가 내가 했다고 인정하는 음성 파일이었는데요. 그 음성 녹음 파일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몇 개월 전 저와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같이 한 3개월 팠던 내용이라 제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급히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시 밤새워서 이 동영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시는 검사님도 잘 들어주세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관련됐다는 이 보도는 뉴스타파 죄수화검사에서 제가 제보자 X 역할을 다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발생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 시민보 기자와 제가 단 둘이서만 작업을 했던 사건입니다. 저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찾아내고 시민보 기자는 인물에 대한 조사를 해 나갔죠. 그렇게 한 석 달 정도 준비를 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치 둘이서 작전하듯이 준비했던 거예요. 이 보도가 나간 이후에는 저와 시민보 기자가 우울증에 걸릴 만큼 너무도 조용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도가 나가면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쓸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고 너무 조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황희석 변호사님하고 최광욱 대표님들이 고소한 내용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이 보도가 되는 바람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때 이 보도를 준비할 때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문제를 검토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는 김건희 씨가 개입됐다고 알려진 시점은 2010년 2월이에요. 물론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와 특별한 주주관계를 맺은 시점은 도이치모터스 오너 권오수 씨가 코스닥 회사 다르앤코와 자신이 운영하던 도이치모터스를 합병하면서 등장하는데요. 그 시점은 2009년도부터입니다. 이 합병 발표는 그 당시 한 해 전인 2008년 10월경에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시기가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개명을 했던 시기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을 공모하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개입됐다고 보는 시점은 2010년 2월이에요.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현재 자본시장법의 시세 조정의 주가 조작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더라도 10년인데 그럼 공소시효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주가 조작에 참여했던 이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소시효를 더 확실하게 넘기려고 모의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았어요. 그 증거는 아마 곧 세상에 공개될 건데요. 아무튼 그들은 자기들끼리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이전에 약간 기본적인 설명을 하나 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의 자본시장법은 과거에는 증권거래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과거의 증권거래법에도 주가 조작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었는데요. 증권거래법은 법이 많이 허술해서 검찰이 주가 조작으로 기소를 하면 많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일이 많았어요. 주가 조작의 수사는 지금도 어렵지만 예전에도 그 주가 조작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일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 등 그 상장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들에 대해서 처벌이 좀 용이하도록 만든 것이 지금의 자본시장법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자본시장법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기업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검사들이 잡아들이기 좋게 또 기소하기 좋게 기소한 이후에 유죄를 받기 좋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면 돼요. 물론 그 결과 정관 변호사들이 수임료 시장도 그만큼 커졌겠죠. 아무튼 주가 조작 혐의 입증을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자본시장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자본시장법에 순차적 공모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가 조작의 범죄를 작당, 공모할 때 굳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작당하지 않아도 즉 주가 조작의 행위자가 1번, 2번, 3번, 4번, 5번 등이 이렇게 있다면 1번과 2번이 상의하고 2번과 3번이 상의하고 3번과 4번이 상의하고 4번과 5번이 상의했다면 1, 2, 3, 4, 5번의 사람들이 서로 다 몰라도 같이 모여서 상의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공범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법률이에요. 바꿔 말해서 1번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4번, 5번의 공범이 계속 그 이후에도 주가 조작을 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1번의 공소시효도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김건희 씨 개입 혐의가 2010년 2월이라고 해서 10년이 지난 2020년 2월이 아니라 나머지 공범들의 범죄 행위가 언제 멈췄나를 보면 그것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료를 잠깐 보실게요. 2010년 10월경 2011년 3월까지 고노스로부터 소개받은 이땡땡에게 여기서 이땡땡은 이 작전을 설계했던 설계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도 제가 찾아냈죠. 주시장에서. 그리고 보시면 주식 65만 주를 맡기고 계속해서 작전에 참여하면서 주식 담보를 맡기고 명동 사채시장에서 100억을 빌리고 여기 나온 이때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이미 높게 띄어놨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 조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식이 낮았을 때는 주가를 움직이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가를 자기들이 높이 띄어놔 버려서 같은 수의 주식이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뒤에서도 구체적으로 많이 나와 있죠. 명동에서 돈을 빌리고 어디 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들이 남아 있어요. 아무튼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이들이 공소시효는 최소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 2011년 3월경부터 출발해서 2021년 3월 정도까지 보는 것이 이제 공소시효의 만료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제가 판단하기엔 1개월 정도 보수적으로 앞당겨서 그 2021년 2월 즉 내년 2월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트에 보면 1번 지점이 한 2월경 되고요. 2번 지점이 고점이 4월경입니다. 1번 지점에서 상승을 멈추고 일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해서 이 지점이 아마 그 명동에서 돈을 빌려서 뭐 100억을 빌렸다고 하니까 3월경에 빌린 돈으로 일부 더 땡긴 것 같아요. 최저 1,700원짜리가 7,270원까지 올라가죠. 거의 뭐 4배. 명백한 주가 조작이에요. 아무튼 1번 지점에서 상승을 멈추고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해서 4월의 마지막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죠. 보통 검찰이 주가 조작을 기소할 때 미실현 이익이라는 항목을 계산할 때는 보통 2번 지점까지를 범죄 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최고점과 주가 조작 범죄자가 주식을 매수한 날짜를 계산해서 그 폭을 미실현 이익이라고 계산을 하지요. 그러니 정상적이라면 2021년 4월이 공소시효의 만료라고 보여지는데 차트의 중간 지점인 1번 시점이 종료된 이후에 자연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2021년 2월이 공소시효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얼마 안 남았지요. 아무튼 그렇다고 2011년 4월에 끝났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이 친구들이 그 계좌 수사를 해보면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일단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죠.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검사님. 그리고 공소시효가 이미 넘었다고 작당하는 니네들은 아직 좀 남았거든. 안녕히 계세요.